계속해서 두 번째 유병자 보험은 이제 한윤정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험일까요? 앞서 이제 3.1 보험을 안내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3.2.5라고 제목이 붙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본 바로, 이제 살펴본 바로 가장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의 3.2.5 상품을, 특징들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여기는 유병자 보험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 혈관 수술비를 갖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심부전, 부정맥,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 폐색전증 등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통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일당,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간병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험에는 이렇게 보장 내용으로 펼쳐져 있는데 유병자분들은 가입하고 싶으셔도 어떤 것들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325 보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가입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물어본다. 3개월 이내에 진찰과 검사를 받았느냐,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과 수술을 하신 병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을 하셨었는지, 요 세 가지만 물어보니까 이거 잘 따져보시고 내가 거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얼른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은 앞서서는 3대 납입 면제였었죠. 이 상품에서는 암, 뇌, 심, 뇌졸중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 5대 조건으로 납입 면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이번 플랜은 유일하게 또 종합보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한 가지 뭐 암이면 암 진단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동반된 수술비와 입원 일당 이런 부분까지도 다 준비해야지 제대로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품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 가입 조건에 나온 325라는 숫자는 유병자 보험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여러 보험사에서 이제 동일 조건의 상품을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325 보험도 막상 비교를 해보면 여러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살펴온 이제 세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외의 회사들은 다 이런 나머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징을 갖고 있는 별로 A, B, C로 나눠봤습니다. A 회사의 경우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 이런 부분이 90일 면책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암에 대해서는 90일 면책 기간이 있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익히 알고 계시는 항목인데 A사의 경우에는 가입 즉시 면책 기간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B사는 가입 즉시 이 회사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C사, C로 구분되는 데서는 90일 면책 기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병, 암, 중환자실, 입원 일당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표준체로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때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유병자 상품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A사의 경우 가입 즉시 마찬가지로 100%다 지급이 되시고요. 그리고 B사와 C사의 경우는 1년 이내에 50%만 지급하고 이후에 100% 지급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에 대해서도 심장과 뇌혈관 질환 그 수술비에 대해서 A사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지금 가입이 가능한데 타사에서는 이미 325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고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수술에 대해서도 A사의 경우에는 500만 원이 가입이 가능하고 B사, C사는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약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윤정 전문가님과 함께 또 보험사별로 325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번 플랜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 보장에 관한 강점이 또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예전에 뇌하고 심장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구분을 해서 뇌출혈이 가장 적은 거고, 그다음에 뇌졸중,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은 부분, 많은 범위를 보장해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심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죠. 중간에, 그러니까 세 부분이 되겠네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그런 범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정 심장,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특정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범위로 보장을 해준다고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심근경색도 심장 질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지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A사의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라는 수술비에 해당하는 지금 설명이 될 텐데, 이 수술비에 있어서 심장 질환에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1번부터 14번 이 범위까지 다 수술하실 때 보장을 해드립니다. 준비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여지껏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장 그래도 넓은 범위라고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수술을 하거나 어떤 진단 코드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표에서 보다시피 1번과 2번 그리고 13번과 14번에서 여기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은 조금 더 빠지고, 그리고 심근경색 이 부분으로 진단받았을 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비가 따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심근경색으로는 수술을 받더라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심장 질환이 얼마나 이 빈도수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 장표에서 함께 보실 거예요. 심장 질환을 100%라고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 이 부분을 합쳐서 한 58.3%, 많이 잡아서 60%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폐색전증,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 기타 심장 질환, 이걸로 구분되는 게 4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에 내원을 하거나 발생 빈도수를 보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앞서서 그 심장 질환으로 구분되는 수술비에 가입되지 않다고 하면,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따로 수술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지껏 그 심장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빠져 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안내 받는 그런 회사로 가입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꼭 꼼꼼히 체크해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 질환 중에서도 일단 심근경색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허혈성 심장 질환의 사각지대를 없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심부전증, 그리고 부정맥,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데, 심부전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이 펌프질을 해줘야 우리 피가 잘 이렇게 통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증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진 상태로 해서 호흡 곤란이나 흉통, 우리 갑자기 왜 가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빈번하게 됐을 때는 심부전증을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맥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형광등 좀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빌라 가면은 현관 앞에 이 전등이 막 꺼졌다 켜졌다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 전기 신호를 심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빨리 떴다가 천천히 떴다가 균형 있게 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뛰게 돼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부정맥인데, 지금 이 심부전증 부정맥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플래너, 다른 담보로 보장받고 계신 분들은 돈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험금을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수술비를 요청했는데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보험사에 따지실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거고, 심장 판막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운전하면 톨게이트가 있는데 나가는 톨게이트
들어오는 톨게이트가 있는데 이 문이 잘못 열려버리니까 피가 들어올 곳이 나가버리고 나갈 곳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런 질환들 수술비에서만 된다는 거. 심내혈관 수술비 이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장해 주는 것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놓쳤던 것들까지 다 보장받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과연 이럴까 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수술비가 이렇게 2,800만 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허혈성 심장 수술비가 있으면 이 수술비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험금으로 이만큼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내혈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술비가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협심증은 아까 세 가지 사각지대에 없었죠.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 수술비와 심내혈관 수술비로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판막 질환과 부정맥으로 내가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 수술비로는 이 수술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담보들과 특약들이 있으신 분은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이 수술비를 내가 수술 진단서만 냈을 때 먼저 병원비를 내지 않고요. 수술을 먼저 받고요. 수술 진단서만 있으면 이런 것들도 수술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심내혈관 수술비 담보가 포함된 플랜일 경우에 이 보험료나 보장 금액 등은 어떻게 될지 또 구체적인 예를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지금 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약이 지금 이 플랜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는 회사들이 부지기수고요. 이 허혈성 심장 수술비가 있으면 협심증과 스텐트는 되는데 심장 판막 질환과 부정맥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이 특약이 있어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계약이 역시 낮은 회사가 되겠고요. 납입 면제 그리고 다른 경증까지 받을 수 있는 수술. 우리가 수술하면 뇌와 심장 수술만 있을 것 같지만 다른 경증 수술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특약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만 원씩, 10만 원씩, 그리고 여기 당뇨 고혈압 질환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또 해당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시는 특약들은 담보들과 보장 금액들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회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되겠고요. 제가 보험료와 그리고 보장 금액들 예시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험료는 우리 남성분들은 그래서 꼭 한번 저는 60세 전에 꼭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남편분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분들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있다라면 아버지가 있다라면 60세 전에 꼭 이 수술비 보험은 가입시켜야 돼요. 보험료가 벌써 한 60% 넘잖아요. 50대 우리 남편, 아버지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이 수술비 보험만은 꼭 문의 주시고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장이 되는지 하나하나 담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이렇게 6만 원대, 7만 원대가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50대, 40대, 지금 30대 남성분들 한 달에 술, 담배 값을 얼마나 쓰고 계세요? 최소 50만 원 쓰지 않습니까?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금액으로 이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 2천만 원 회당입니다. 이거 회당. 그리고 부정맥 수술 여기 이 플랜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뇨,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들, 그리고 납입 면제 혜택까지. 그리고 여성분들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3만 원대예요. 한 달에 커피 얼마나 드세요? 한 달에 커피 한 30만 원 드지 않습니까? 안 나요, 우리 여성분들? 10분의 1 가격으로 해서 정말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으로 이렇게 꼭 청구해서 내 자산이 깎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1세 이상이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우리 80세 넘으신 할머님, 할아버님, 부모님들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 이렇게 축소해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 71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지금 굉장히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내가 인지가 되는 이 시점에 이 정도 보험료대로 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꼭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